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제가 이거는 정해드릴 거예요. 그냥 1억당 월세 100입니다. 아까 50만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갸우뚱하셨어요. 근데 100만원이면 어때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1억당 100. 몇 프로 수익률을 얻어라 이렇게 정해드리지 않고 금액으로 정해드린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보다 높게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터치 안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낮게 설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터치할 거예요. 우린 이 정도 또는 앞으로 배우실 거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 일반 매매 시장으로 가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경매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바입니다. 1억당 100만원. 그럼 이것도 바로 수익률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것만 딱 써갖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수익이 얼마예요? 실수익금. 이제 100 그러지 말고 바로 1200이죠. 나눠놓을게요. 얼마? 1억. 그럼 몇 프로예요? 12%입니다. 아까 처음에 1000에 50이었으니까 그게 6.7이었으니까 약 2배 정도가 우리가 목표하는 수익률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대출을 받을 거예요. 대출. 자, 여기서 상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재테크 기본 강의를 할 때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대한민국 재테크에는요, 예금, 주식, 부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안 그리죠, 제가? 요즘 안 그려요.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나 좋은 상품을 가입했다고 끝내주는 걸 내가 가입했어.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보관해놓는 수단, 뭐 저금통처럼. 그리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자유로운 것들은 금리도 그렇게 붙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 예금을 내갖고 재테크를 한다라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도 제가 잘 안 그리는 겁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당연히 그거보다 더 월세가 나오는 상가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뉴스나 무슨 이런 데도 많이 이제 떠들어대면 그렇구나가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요. 또 사람들이 몰리면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낮아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장의 기본 원칙이잖아. 그럼 수익률이 낮으면 이제 아예 그만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빨리 또는 현실에 자기를 맞춰서 사람들이 은행에 이제 2배만 받으니까 나도 2배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뀌는 게 일반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도대체 맞나부터 한번 목표를 세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초저금리 시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어. 1%야. 교육이니까 조금 과하게 해볼게요. 1%짜리라고 할게요. 초고금리 시대는 한 10% 할게요. 우리나라에 10%대가 있었어요? 아니 뭐 다 아시네. 여기 젊은 분들이 좀 안 보여 여기. 자, 10%가 아니라 20%대도 있었어요. 10%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라고 할게요. 제가 지금 은행이자의 2배만 해도 매매가 된대. 그건 너무 수익률이 작은 것 같고 3배짜리 어디 없나? 해서 열심히 찾아갖고 경매를 어설프게 배워서 3배짜리를 했어. 그럼 3% 아닙니까? 3%예요. 그래서 뭐 2019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현실적인
면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이제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초저금리 시대고요. 초고금리 시대예요. 초고금리 시대에는 은행에만 넣어놔도 10%씩 주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가 하나 갖고 싶어. 근데 상가 수익률은 은행 이자보다 낮은 건 없어요. 그렇겠죠? 상가 사면서 은행보다 낮게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팔리지,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상가를 투자 안 하는데 나는 초저금리 시대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겨우 좋은 걸 하나 샀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상가를 투자 안 하는 때 그냥 샀어. 근데 어리석게도 바보처럼 샀어. 동등한 걸 산 거야. 오늘 잠깐만 여러분 바보 하세요. 바보. 아니, 바보지. 자, 여러분들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몰라. 초저금리라는 건 이제 오를 일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초고금리라는 건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금리가 2배, 3배 올랐어. 내 상가 팔릴까? 죽어도 안 팔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난 잘못 샀다고. 여러분들은 좀 전에 바보였죠? 금리가 떨어졌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말이야 뭔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초저금리 시대에 상가에 투자해야 된다. 난 그 뉴스를 딱 듣고 나서 어이가 없었어. 어이가.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저같이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맞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생각이 나. 이런 원칙을 좀 여러분들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거꾸로 금리가 높을 때 상가를 하세요. 이건 10%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100만 원이라고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든 흔들림이 크게 없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목표로 다가가는데 조금 더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받아야죠. 대출 받아야 됩니다. 대출 반만 받아볼게요. 50%. 자, 50% 대출입니다. 수익금은 1,200만 원에서 4% 갈게요. 우리가 얼마 빌렸었죠? 5천 빌렸었어요. 그죠? 1억짜리니까. 5천에 4%면 얼마예요? 나 이제 대답 안 한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나 계산 못 해. 200. 해서 우리 투자금이 낙찰가 1억에서 50% 대출 받았으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증금은 잠깐 뺄게요. 내가 그냥 100 이래버렸으니까. 그럼 몇 프로예요? 얼마? 몇 프로? 1,000만 원에서 20%잖아요. 그렇죠? 20%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100%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100%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도 가끔 있던데. 가끔 있어요. 뭐 개인 사업자인데 신용도 어마어마하게 적어서 100%가 아니라 120%도 나오고요. 근데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지. 일단 100%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1200에서 이제 얼마예요? 100%니까 얼마 빌린 거야? 1억 빌린 거잖아요. 아까 얼마 빌렸어요? 5천 빌렸죠? 그럼 이거의 2배겠네. 그죠? 400. 그리고 나누기 잠깐만, 이거 뭐야? 나누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 실투자금이 얼마다? 빵원이다. 여러분들 1,000만 원 나누기 빵 해보세요. 이게 지금 수익률이 나올 리가 없겠죠. 없겠죠? 자, 여러분들의 목표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다? 1억당 100.
두 번째 목표, 투자금 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용도니 뭐니 좋아서 100%를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 이게 여기가 1번 상가예요. 1번 상가 다 해결해 놓으면 내가 800만 원 받고 연 투자된 금액은 없죠. 그러면 이제 2번 상가로 가겠죠. 투자해 놓고 연 800만 원짜리. 맞습니까? 맞아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속마음에 이거 불가능한데? 그러면은 절대 될 리가 없어. 내가 장담해. 그럼 내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불가능하면 그분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냥 뺄게요. 아니 스스로 못해 그냥. 자, 그러면 이거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하다. 가능해 무조건. 그러면 나는 결과적으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상가를 무한대로 구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엄청난 매출과 신용도를 초 A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은행에서 100% 대출을 해준다. 이게 있어, 첫째. 자, 두 번째 갑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대출 100%. 자, 두 번째는 뭐냐? 똑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한 80% 대출을 받아요. 보통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하면 최고치를 따지면. 그럼 나머지 20%는 다른 데서 대출을 받으세요. 다른 데 대출을 받아볼게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가면 대출 담보 있으면 한 10% 이렇게 이자를 받아요. 10%. 그러면 1억에 10%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럼 내가 1,000만 원에 연 이자를 내야 돼. 그죠? 근데 우리는 얼마를 더 빌려야 돼요? 80%를 빌린다는 가정하에 2,000만 원을 더 빌려 써야 돼요. 그럼 200만 원을 연 이자로 내야 돼요. 맞죠? 그럼 여기서 얼마가 빠지는 거야? 이게 플러스 200만 원 되니까 600만 원이 되고 내 수익금은 800에서 600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무한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높게 받자는 이미 여기서 이걸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만 맞춰주면 그 다음 문제는 뭐다? 이거다. 10%짜리 높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산을 해보라고. 2,000만 원짜리 10% 금리로 빌렸으면 월 200.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것만 맞춰놓으면 나는 무한대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무한대로 상가를 구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월 100이라고 했지 보증금을 얘기 안 했죠? 그러면 보통 보증금의 한 10배 정도를 월세 한 10배 정도를 받으니까 1,000에 100 으로 해도 되고 1,000만 원 받으면은 100만 원에서 10만 원 빼야 되는 거 아니야? 1,000에 90 하셔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사소한 계산이야. 우리는 큰 계산만 하면 돼요. 보증금 얼마 받으면 돼요? 2,000 받으면 돼요. 근데 상대가 깎아달래? 깎아주세요. 왜? 우리 목표는 이건 이미 해놨으니까 이거니까 그 다음은. 맞죠? 그럼 100만 원 안 내고 2,000만 원 빵원에 100만 원이었다면 2,000만 원 받으면 얼마 깎아줘야 돼요? 월 100만 원에서 20만 원 깎아주면 돼요? 한 200만 원, 200만 원 좀 넘겠네요. 연으로 따지면. 그죠? 좀 더 깎아줘요. 그러면 한 300만 원 깎아주자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아니고 300이 되겠죠? 그럼 내가 1200 들어올 게 800 들어왔다가 800 들어올 게 500 들어오는 거죠? 큰 게 뭐야? 100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큰 게 뭐예요? 내 실투자금이 빵원이란 얘기예요.
이게 500이 됐든 400이 됐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성공해요. 이 목표만 갖고 있으면. 아유, 계획과 다르게 월, 연 3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실투자금이 얼만데? 실투자금 없지. 그러면 계획보다 못한 거지 성공하지 못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목표치를 세워놓으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붙여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치는 100 그리고 0. 이거 두 가지가 목표치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80%가 최대라 그랬으니까 80% 계산도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그냥 80%. 연수익 1200에서 8천만 원 대출 받은 거니까 4%로 320만 원 빼야 되죠. 나누기 8천만 원 받았으니까 2천만 원이 실투자금이죠.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몇 프로예요? 40? 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칠게. 요거 20%였죠? 내가 지워버렸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무한대. 이렇게 네 가지를 보면 우리 애가 이걸 목표를 갖춰놨을 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의 목표치는 사실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목표치는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한 건 100만 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가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10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의 목표치는 당연히 무한대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꿈과 희망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건 첫 번째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100만 원을 받는 상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이 상가를 찾아내면 요거는 아마 자동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요거를 항상 마음속에 깊게 가져가시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내가 뭐 예를 들어 이걸로 할게요. 44%의 수익률을 받아요. 월 한 한 800만 원 정도를 받아. 900만 원 정도를 막 받아. 근데 나는 자꾸 기분상, 느낌상, 성격상 대출에 있는 게 싫어. 그래서 그걸 잘 모아서 이렇게 갚아. 좀 원리금 상환을 해. 그럼 이게 점점 줄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야 드디어 다 갚았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는 건 이 제로를 만들라는 건 대출을 있는 대로 받아 쓰라는 얘기예요. 상가 투자할 때는. 그러면 상가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 그럼 이거 안 써요? 내가 대출 금리보다 수익 금리 높으면 무조건 쓰는 거야. 금리랑 관계없이. 내가 10%대 수익률인데 15% 상가를 받았어. 그러면 써야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쓰시는데 우리는 현찰 투자 제로. 거꾸로 얘기하면 대출금 다 받자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 갚아? 갚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 갚아요? 팔 때 갚으셔야지. 수익률 충분히 누리시고 그리고 팔 때 갚으셔야지.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자, 지금 평균 수익률이 3% 4%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수익률이. 근데 제가 10%대 상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물건을 팔 때 부동산 사장님이 매수자한테 하는 얘기겠지. 야, 너는 44% 받고 얘한테는 10%밖에 안 줘? 이렇게 말하는 부동산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맞잖아요. 10%면 무조건 팔리잖아. 그래서 매도 차익형 부동산은 아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파는 금액에서도 매도 차익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없거나 적다는 얘기는 미래에 거기가 굉장히 더 좋아져서 뭐 매도 차익이 생긴다 이런 건 없다고. 왜? 이미 안정된 상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없지만 우리가 수익률을 잘 맞춰 놓는다면 파는 것도 여러분들이 실투자금의 수배를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출이 큰 게 더 잘 팔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한층 더 실제적인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됐나요? 두 단계가 더 남았어. 이제 더 실질적으로 가볼게요. 우리의 목표치 잊지 마세요. 100이고 0이에요. 100이고 0. 지웁니다.